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증시콜라텍의 오치열입니다. 자, 2023년 8월 26일 한 주 주제로 뭐를 가져와야 되나? 당연히 맥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맥신에 대한 이야기, 맥신이 좀 어려우니까 맥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맥신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테마로 이슈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주제를 뭐 최근 막 한 20분씩 뭐 이렇게 길게 했었는데 시간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용이 좀 많고 어렵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콜라테. 자, 물리학에 미친 민족.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물리에 관심이 많았는지 참.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물리를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 흐해 리베비시 노에프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자, 그 뭐 그런 거 있죠. 다들 이제 그 원소율 그 주기율표 막 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했었는데 어쨌든 뭐 다른 이야기고 물리학에 미친 민족 예전에 뭐 우리 2차 전지, 2차 전지는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향후 차세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초전도체가 뭔지는 저는 알고 있긴 했었는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초전도체 이슈 그리고도 이제 맥신까지 어마어마하게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물리학에 미쳐 있습니다. 자, 맥신 다음으로는 뭐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도를 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를 제가 바로 슈퍼 이후 양자 컴퓨터 슈퍼는 슈퍼 컴퓨터입니다. 슈퍼 컴퓨터 이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란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거를 개발을 하면은 활용을 어디다가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물리학에 미친 민족으로서 이거는 다들 아시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죠.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 자,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가 이거 공중부양을 한 거 아니냐. 초전도체는 이제 자기장의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뜰 수 있다라는 그런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초전도체를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과학 기술의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부상 열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이퍼루트 통과하는 뭐 터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기대감에 우리 향후 미래 과학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 이후 맥신 이거는 뭐 아니라고 판결이 났죠. 맥신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맥신도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로서 미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맥신을 만들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를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굉장히 만드는 게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이슈에 상승이 나왔었던 건데 맥신 힘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원래 반도체로 만듭니다. 양자 컴퓨터도 당연히 반도체로 만들겠지. 땡입니다. 양자 컴퓨터는요, 반도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신체를 구성을 하는 그 분자, 원자 구조에 있는 그 단위 속에 양자라는 게 있어요. 양자를 뭐 양자 얽힘 상태에서 하여튼 뭐 어려워요. 이건 아인슈타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양자 역학의 그 세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를 했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반도체는 0과 1로서
전류가 흐르게 하거나 안 흐르게 하거나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게 반도체예요. 반도체의 정의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반도체가 아니라 양자로 만드는 겁니다. 양자 얽힘을 만들어내고 이 양자 얽힘을 통해서 그 활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양자 전산기라고도 하죠. 어려워요. 자, 양자 중첩의 지수적인 정보 표현, 양자 얽힘을 이용한 병렬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다. 자, 어렵죠? 복잡하죠? 여기서 지금 나가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양자 컴퓨터 간단히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좋다 그거야. 양자 컴퓨터 오케이 모르겠어.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양자 컴퓨터의 연산 속도 그거나 알아보자 이거죠. 자, 현재 컴퓨터는요. 비트라는 0과 1 중 하나를 비트라는 정보 단위로 인식해서 연산을 합니다. 2비트면요. 00 혹은 01 혹은 10 혹은 11 중에 한 가지 정보만 처리를 해요. N개죠.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요. 큐비트라는 게 있어요. 큐비트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에서 양자 컴퓨터를 생산을 시작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 상태, 양자 얽힘 상태에서는 0과 1이 동시에도 존재를 할 수 있겠다. 00 혹은 01 혹은 10 혹은 11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2의 n승입니다. 그 수학 공부 예전에 그 학창 시절 때 공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곱이든 4제곱이든 4제곱이든 이게 n승이죠. 2의 n승이면 곱하기보다 훨씬 더 큰 제곱이죠. 제곱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현재의 컴퓨터 혹은 현재의 슈퍼컴퓨터로 100만 년이 걸리는 연산 능력을요. 단 양자 컴퓨터는 하루 내지 하루도 안 걸린답니다. 1만 년 지금까지 나온 그 슈퍼컴퓨터로는 1만 년 걸리는 계산 암호 해독 시간이 단 200초 만에. 자, 일반 컴퓨터보다 1경배가 속도가 더 빠르고요. 슈퍼컴퓨터보다 30조 배가 빠릅니다.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린다는 복잡한 연산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이걸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향후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 못했던 인류 신체에 대한 무언가 그 바이오 그거 있죠. 바이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CG8인가 뭐 그걸로 뭐 이루어진 뭐 그거랑 그리고 암 정복 그리고 AI 뭐 요런 거 그리고 나중에 UAM 통해 가지고 뭐 무슨 루트를 짜고 뭐 막 요런 것들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의 속도에 미친 듯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연산 문제 200초 만에 해결해? 좋겠네. 1만 년? 좋겠다. 근데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양자 컴퓨터를 남들보다 단 한 달만 빨리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이 혹은 어떤 나라가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상용화를 시작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한 달만 일찍 만들어도 다른 나라들보다 수백만 년 앞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쳤죠? 단 한 달만 빨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백만 년의 갭 차이를 두는 거예요. 정보의 갭 차이. 이 정보는 예전의 정보는 야,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요런 거였는데 이제 정보는 힘입니다. 힘. 기술력이에요. 발전의 토대입니다. 인류 발전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기록하고 나서부터 인류 발전이 시작을 했어요. 기록을 하면은 정보가 되는 거죠. 이 정보가 생긴 이후부터 인류가 발전을 했어요. 우리 인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발전은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이유가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글을 만들어서 뭐 상형 문자든 뭐든 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후대에 전하면서부터 이 정보가 축적이 되고 그 기술력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남들보다 몇 개월, 며칠, 단 몇 분만 빨리 만들어도
그 기업들은, 그 나라들은 다른 타 기업, 타 국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을 가질 수 있는 거다. 미쳤죠? 이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지 여러분들 딱 직감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스팀펑크 샹들리에라고 불리는 양자 컴퓨터의 외관인데, 이 외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절대 영도인 영하 273도씨를 유지를 해야 돼요. 초전도체와 똑같네. 그쵸? 초전도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도 심하면 안 되고요. 양자는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뭐 달라져요. 이거 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과학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중슬릿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양자의 움직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쳐다도 보면 안 되고요. 연산을 시작을 하게끔 한 다음에 쳐다도 보면 안 되고, 노이즈 때문에 절대 안정이 필요한 굉장히 민감한 기계고, 그리고 절대 영도인 영하 273도씨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통 안에 들어있는 이 샹들리에 같은 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절대 영도 영하 273도씨가 아닌 상온에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확보를 했다라고 밝힌 상태죠.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테마가 제대로 빵빵빵 솟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요새 굉장히 핫했던 건 뭐죠? 2차 전지, 에코프로 미쳤었죠. 몇만 원 되지도 않던 게 150 가고. 자, 그렇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뭐가 있지? 뭐 리튬, 소재, 2차 전지죠. 뭐 이런 것들이 요새 시장을 주도를 했었고, 그 다음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초전도체, 맥신 이런 애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사실상 가장 핵심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저는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자 컴퓨터의 활용 범위를 좀 보자면, 자, 양자 센서를 통해서 MRI로 암 세포를 식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5밀리 5밀리 아유 갑자기 뭐 말을 못 하겠네. 어쨌든 적은 그 사이즈의 암세포까지도 식별 가능하고요. 라이다로 100m 내외까지 탐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자 MRI로 초정밀 계측이 가능해서 이제 2025년도부터는 0.05mm 이하의 암세포까지도 식별 가능할 수 있는 양자 이미징 센서로, 또한 100m가 아닌 45km 이상까지도 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말이 안 되는 범위, 말이 안 되는 초정밀 계측이 가능한 거예요. 화질이 안 좋아하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찾아도 화질 좋은 걸 못 찾겠더라고요. 작게 만들어진 거라서. 자, 양자 암호통신 2030년도 해적 광케이블 국제적 도감청 발생 NFC 위성통신 등 무선통신 해킹 가능. 해킹 중요하죠. 국가별로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 측의 정보가 필요한데, 상대 측의 암구호를 사용을 하는데, 그 암구호로 얘네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도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청을 해도 그 암호 해독을 못한다면 뭐 안 되겠죠. 그런데 뭐 보안도 가능하고 뭐 해킹 원천 차단하고 뭐 하여튼 양자로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24비트 암호 해독을 위해서 100만 년이 걸리는 어려운 1024비트 암호 해독을 양자 기술로는 10시간, 100만 년 걸리는 거를 10시간 만에 합니다.
미쳤죠. 전력 소모도 예전에는 30메가와트였는데 이제는 0.05메가와트로 600분의 1로 축소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수 있는 게 2035년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 만약에 상온 양자 컴퓨터 기술이 개발이 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 그리고 여기는 2030년도 안에 양자 컴퓨터를 어느 정도 조금씩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이나 1 중 하나를 비트라는 정보 단위로 인식해서 연산을 하던 현재 컴퓨터와 달리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한마디로 01,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n승까지 이게 2의 n승이라고 하면은 정말 2의 n승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2의 n승이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곱하기잖아요. 제곱입니다. 제곱. 어마어마하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슈퍼컴퓨터로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슈퍼컴퓨터로 수억 년 걸리는 문제도 몇 시간 만에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활용 분야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왜냐하면 기술력들 지금 사실 이게 있잖아요. 이번에 그 실리콘을 통해 가지고 그 분리막을 사용을 하면은 그 전류 소모량이 극도로 줄어들고 더 빨리 그 충전이 되는 실리콘. 이게 전해 질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실리콘을 통해 가지고 뭐를 만들면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그 전기차 배터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로는 물어보면 됩니다. 대입을 하면 돼요. 계속해서 뭐가 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효율 좋은 소재 물질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AI와 같이 협업을 해서 얘가 가장 좋은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안정적이고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무언가를 새롭게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리튬 화학 배터리도 이것도 그냥 물론 얘가 하긴 했지만 예시고요. 더 좋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충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멀리 가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그리고 우주 탄생 비밀 연구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거 관심 있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자, 입자 가속기에서 나오는 1초당 300GB 데이터를 분석을 해 1초당 300기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그만큼 과학기술 발전이 굉장히 크게 될 수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효율적인 질소 비료 합성 기술 개발로 단백질 구조 뭐 이런 거 그냥 이제 좀 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가장 뭐 좋은 뭐 뭔가를 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 분석을 미리미리 얘가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100만 년 동안 계속해서 슈퍼컴퓨터가 수억 년 동안 고민하는 거는 어차피 양자 컴퓨터가 몇백만 년 할 일을 양자 컴퓨터 잠깐만 나 이거 하루만 좀 고민해 볼게 하면은 갑자기 나오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챗 GPT가 시장에 나오고 나서 오픈 AI가 공개한 챗 GPT가 시장에 나오고 나서 뭐가 무섭죠? 이제는 AI가 인간보다 똑똑한 게 사실 기정사실화가 됐죠. 언제부터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예요. 그쵸? 이세돌 구단을 대국에서 이기고 나서 그때부터 와 AI가 더 똑똑하겠다 라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 챗 GPT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이 AI와 양자 컴퓨터를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효율로 굉장히 성능 좋은 AI들이 나올 건데 불안한 건 AI가 인간에게 우호적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무서운 것들도 많으니까 제가 한 주 주제 영상 올려드리면서 아메카가 인상 찡그리고 삿대질하면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시청을 하시면 제가 왜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좀 최대한 좀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났고요. 자, 한 주 주제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 많은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저 오철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한 주 주제는 양자 컴퓨터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 극도로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 같다. 정말 이게 맞는 말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뭐 지하철도 타고 비행기 타고 하면서 그냥 신기해요. 와, 이런 것들 참 잘 만들었다. 신기하다 이러는데 과거에 말 타고 다닐 때, 걸어 다닐 때, 마차 타고 다닐 때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마법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주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시고 오늘 토요일 저녁 지금 이제 6시가 지나가고 있을 텐데 토요일 저녁입니다. 다들 가족분들과 개인 혼자만의 시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들 시간 잘 보내시고 월요일 개장 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